김정자는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의 유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젊은 시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집안의 모든 소리는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정자는 손끝으로 차가운 머그잔을 쓸며 이제 혼자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장남 정우성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회사를 핑계로 떠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너무 걱정 말고요.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딸은 밝은 목소리로 엄마 요양원 알아봐요. 거기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멀쩡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삼켜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텅 빈 집안에 전화 벨소리에 잔향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이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의 생활을 버티기엔 부족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병원비 영수증이 쌓여 있었고 달력엔 약 타는 날 표시가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광고지를 펴보았지만 월 이용료 48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손끝을 떨리게 했습니다. 이 돈이면 반년 이내 그녀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이 권한 간병인을 찾아봤습니다. 간병비가 하루 1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낫지. 그녀는 스스로 밥을 지으며 세탁기를 돌리고 물때 낀 욕실을 닦았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정자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놓인 주거 지원, 저소득 실버하우스 같은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하나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같은 돌봄, 따뜻한 생활, 저소득,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래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작은 정원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의 모습, 그리고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의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한 번쯤 가볼 만하겠지요. 그녀는 메모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겨울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정자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꼭 살아남아야 해요. 그 말이 귓가에 스며들자 눈가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인 방 안에는 오래된 외로움과 새로운 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정자는 손수건에 싸둔 소지품을 들고 낯선 골목을 걸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지 10분쯤 허름한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한빛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 적혀 있었고 입구엔 시든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관리인 박 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미묘한 불친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김정자 어르신이죠? 서류는 다 준비하셨죠?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바빴습니다. 정자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
박 소장은 통장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매달 연금이 자동이체돼야 관리가 편하거든요. 그 말에 정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마음이 걸렸지만 다들 그렇게 하신다는 설명에 결국 사본을 건넸습니다. 박 소장은 잘하셨어요 라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3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옆에 앉은 이은숙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방이 좁지만 정붙이고 살면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피로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잘 부탁드려요라고 답했습니다. 방은 좁고 습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창틀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사진 액자를 머리맡에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붕이 있으니 감사해야죠. 정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모두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반찬은 냉동 멸치볶음과 김치, 미지근한 미역국이 전부였습니다. 노인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젓가락 소리만 울렸습니다. 박 소장은 맛있죠? 저희는 이렇게 건강식으로 준비해요라며 웃었습니다.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이 텁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방 안은 코 고는 소리와 기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냄새와 눅눅한 공기,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얇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선 외롭지 않겠죠.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새벽녘 관리동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박 소장의 고함이 어둡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 제대로 안 하면 다들 알아서 해. 정자는 몸을 움찔하며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은숙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긴 그래도 밥은 줘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엔 의심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비쳤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구석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쥐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 낯설고 불안한 시작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동생활 가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자는 매달 들어오던 연금이 이상하게 줄어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문자에는 관리비 자동이체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계는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에선 늦은 점심을 먹는 노인들의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이은숙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자 씨, 내 통장에서도 돈이 사라졌어요. 이상하죠? 정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요? 박 소장은 그 순간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간병비도 인상됐어요. 다들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에 노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그가 돌아서자마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우연히 복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달에 항의하던 그분 있잖아요. 갑자기 나갔어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냥 퇴소했다더라고요.
정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정자는 조심스레 복도로 나왔습니다. 관리동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박 소장이 전화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처리 잘 됐습니다. 다음 달에도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냉정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자는 문 뒤에 숨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기기였지만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걸로라도 증거를 남겨야 해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소장은 회의 공지를 알리며 입주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불만을 제기하는 노인들을 향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다들 규정을 지켜주셔야죠. 말끝엔 은근한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윤숙은 밤마다 정자의 방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전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대요. 정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밝혀야죠. 두 사람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찢어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엔 입주자 명의 통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에 싸서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은 증거 하나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그날 밤 복도의 전등이 깜빡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 소장이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불면 끝에 김정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 다른 노인들이 아직 잠든 시간에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난 며칠간 모은 영수증과 서류 조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봉투에 그것들을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게 아니라 드러낼 때예요. 아침 식사 시간 박 소장은 어김없이 식당을 돌며 생색내듯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좋죠?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엔 전날 남은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의 손목에 찬 금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 시계는 누군가의 연금으로 산 것처럼 번쩍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은숙과 함께 관리동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사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박 소장은 자리를 비운 듯했고 책상 위엔 입주자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을 복사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복사기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빨리요. 누가 올지도 몰라요. 은숙이 속삭였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 소장이 복도를 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자는 숨을 죽인 채 벽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 소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서류를 꺼내며 숨을 고르듯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소장이 갑자기 정자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김어르신, 방 좀 뒤져도 되죠? 서류가 하나 없어졌거든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정자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가져갈 이유가 있겠어요? 박 소장은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내뱉은 말은 묘하게 섬뜩했습니다. 괜히 오해 사지 않게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자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서류를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해요. 이번엔 내가 지지 않아요. 그 결심이 작지만 단단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그녀의 불안과 함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건 포기 대신 싸움을 택한 한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뉴스에 낯익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비리 의혹. 화면 속 건물이 바로 한빛 공동생활 가정이었습니다. 김정자는 텔레비전 앞에 앉은 채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은숙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입주 노인들의 연금을 가로챈 운영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소장의 이름이 그 자막에 떠올랐습니다. 정자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설 안은 술렁였습니다. 박 소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복도를 오갔습니다. 그는 입주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딴 짓을 한 거야? 누가 기자한테 흘렸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은숙은 눈짓으로 조용히 있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박 소장이 은숙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너지? 너잖아. 놓으세요. 정자가 외쳤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춘 순간 복도 끝에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빛 공동생활가정, 불법 운영 관련해 수색영장입니다. 박 소장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제압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서랍에서는 입주자 통장 사본과 위조된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서류 곳곳엔 박 소장의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시킨 대로 한 건데.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정자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시원하게 뚫린 듯 했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은숙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카메라 불빛 아래서 정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맞선 눈빛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어둠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 햇살이 퍼진 어느 날, 김정자는 임대주택 단지의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전등 아래 그녀의 짐은 박스 3개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옷, 하나는 책, 마지막은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자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담담했습니다. 벽에는 구청에서 보내온 감사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공익 제보자 김정자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은숙이 찾아왔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그녀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정자 씨, 이사 축하해요.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네요. 정자는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 향기 속에서 지난 시간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 일 후회 안 하죠? 은숙이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그때 그 일을 안 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들이 날아오르고 봄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자는 공익 제보자로서 지역 복지개선위원회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장을 꺼내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의실에는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이 겁을 먹지 않게 제도가 우리 편이 되게 해야 해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회의는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복지관에서 글쓰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첫 수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글은 마음을 닦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써보죠. 노인들의 눈빛 속엔 설렘이 깃들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칠판에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문서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두려움보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하게 떠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자유로워졌네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방 안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일요일 오후 정자는 창가에 앉아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려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문서 상단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눈가를 찡그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장남 정우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늦었죠? 책 만든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정자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우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위험한 일을 하셨냐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떨궜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나도 무서웠지.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보다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그 말에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늦게라도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녀는 찻잔을 들어 아들의 잔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묵은 감정이 녹아내리듯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성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뉴스레터에 어머니 글을 실어도 될까요?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정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글을 사람들이 읽는다고요? 그녀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 뉴스레터에 어머니의 용기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직원들은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다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성은 그 글을 프린트에 액자에 담아 어머니의 방에 걸었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딸과 손주까지 함께 모여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일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은숙이 들려준 커피를 한 잔 들고 정자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요. 미워하던 마음도 다 흘러갔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사랑만 남았네요. 1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복지관의 벚나무를 흔들고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김정자는 그 복지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수필 전시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벽면에는 그녀가 쓴 글들이 액자에 담겨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노인들,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는 손에 쥔 프로그램지를 고쳐 잡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숙이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진짜 작가가 다 됐네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글 좀 쓰는 할머니죠. 두 사람은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지난 세월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후회는 없으신가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시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경찰서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이젠 후회가 없어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고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자는 그 꽃을 받아들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이에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정자는 홀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지관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꼭 살아남아야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한때 세상 끝에 서 있다고 믿었던 여인이 이제는 삶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엄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예요. 그 말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장면이 멈췄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고 벚꽃잎이 하늘 위로 흩날렸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마지막 문장이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간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